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오늘 뭐 시장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분 차트거든요. 보시면 하루 종일 이래요. 하루 종일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아마 상당히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정도로 아직 시장이 주도주가 없고 또 매수 주체가 없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만 좀 일부 움직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화장품 섹터, 화장품 섹터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모든 종목들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기준으로 121선 밑에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HLB 사건 때문에 급락이 나온 것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빨리 만회를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장대 양봉 같은 게 하나 나와줘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이렇게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나오지 않으려면 빨리 양봉을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시각으로 목요일 날 새벽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또 나옵니다. 또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지만, 좋게 나와도 또 시장이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또 쪽 나쁘게 나오면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많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조정받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뭐 올라간 게 없는데, 올라간 게 없는데 뭐 미국 시장 빠진다고 빠지고, 미국 시장 올라도 안 올라가고, 약간 이제 좀 다른 세계에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좀 답답한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9조 4천억이에요. 9조 4천억까지 해서 좀 늘어났는데, 이 늘어나게 된 배경에 보면 HLB입니다. HLB가 반등에 성공했는데 거래 대금이 약 1조예요. 1조. 거래 대금 1조. 요게 늘어나면서 코스닥 전체 거래 대금이 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의 단타 대회가 오늘 열렸죠. 생각보다 폭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자금들이 뛰어먹기를 하기 위해서 몰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업종이나 섹터들이 좀 소외되는, 화장품 섹터를 빼놓고는 나머지 섹터, 특히 2차 전지 섹터들도 좀 많이 안 좋았죠. 일단은 뭐 얘기가 있어요. 테슬라 직원 뭐 감원 한 20% 정도 더 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뭐 관세 폭탄하면 약 한 130만 원 정도 테슬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저가 자동차도 힘들어진다.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2차 전지, 거기다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또 블록딜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 시장이 매수 주체가 없어요. 코스닥 시장에 외국인들이 보면 거래 시장도 물론 팔았지만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도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렵습니다. 과거에 같은 경우는 지수가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항상 매수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마이너스인데, 반대로 왜 기관이 플러스고, 최근 들어서는 개인들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뭐 코스닥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지수가 올라가면 개인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보였고, 지수가 하락하면 코스닥에서 순매수로 보여줬던 개인이 최근 들어서는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얼어붙어 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는 이런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HLB 얘기 좀 더 해볼 건데요. 일단 급락에서 좀 벗어났다라는 얘기인데, 항서제약에서 거기 관계자 온다고 합니다. 그냥 오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HLB 바이오프롬이라고 있어요. 이거 23일 내일 모레죠. 23일 날 여기 바이오프롬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상업화를 어떻게 할 거며 전략을 공유하고, 계열사 간에 뭐 전략과 협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자랑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요게 이제 약간 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안 좋아졌는데, 하여튼 여기에 그 항서제약의 VIP 2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CMC 제조 공정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입국한다고 하네요. 요거 알려지면은 조금 뭐 좀 해소되겠죠? 의문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일단 항서제약은 문제가 파악이 되면 언제까지 제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를 이제 HLB가 알게 되고 파악한 내용을 바로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최소 뭐 22일이나 23일 날 이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이제 항서 제약에서 공식적으로 그 FDA에서 CRL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조 공정 CMC와 관련돼서 결함을 공식화했다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잘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결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보완해라는 수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공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항서제약에서. 그래서 뭐 과거 사례를 보면 뭐 신약 혁신 프로그램 가운데 36건이 CRL을 받았고 그 중에 18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 공정 CMC 공정이 문제가 되었었다라고 이제 작년 기준에 됐었고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작년에 바이오 벤처 기업이 있어요. 이뮤니티 바이오라고 이제 방광염 치료제를 FDA에다 넣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CMC처럼 CMO도 이제 위탁 생산 기관이라고 하는데 요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2024년 5월에 FDA로부터 CRL 보안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령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당일 시가총액 60%가 없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한폭이 없잖아요. 하루 만에 우리는 2번 하한가 쳤는데 이번엔 하루 만에 마이너스 60%가 증발했다. 그리고 넉 달 만에 보완을 걸쳐서 결국 문턱을 넘겼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회복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통과돼서 뭐 넉 달 만에 빨리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통과돼서 빠졌던 60%를 회복했다라는 이제 사례가 있어요. 사례. 이 사례가 들면서 항서제약도 이번에 빠르게 보완을 해서 바로 재임상 신청을 하겠다는 거죠. 신청을 해가지고 올 하반기까지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조속히 이제 보완해가지고 대응하겠다라는 항서제약의 이제 측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LB가 이제 반등이 나온 것도 보면 물론 낙폭과대도 있지만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계열사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5월 달이니까 최소 11월 달. 11월 달에 또 11월 5일인가요? 우연찮게 또 미국에 대선이 있죠. 그러니까 한 연말까지는 뭐 승인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총액 60%가 증발됐는데 힘들었다가 결국에 시가총액을 회복했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잘 된다라고 하면 여기를 넘어서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적인 이제 희망회로인데 아무튼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이런 예고 보시고 결국에는 통과되면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LB도 이번에 빠르게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서 된다고 하면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좀 다시 회복을 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장이 기대감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당장은 못 올라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한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그 악재 요소가 완전히 해결을 해야 반등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해소해서 올라가려면 이렇게 V자 반등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약간 이게 횡보성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는 기간 조정 요게 이제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이 정도 걸리지 않을까. 뭐 5개월 정도면은 또 이제 중간중간에 그 뭐
진행 상황이 발표되기 때문에 그때는 요런 식으로 조금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어느 정도 조짐을 보이고 있다가 또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또 이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최고 베스트로 쟀을 때의 시나리오고 아직까지는 더 모르죠. 뭐 FDA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예, 이렇게 좀 행보했다가 예, 기대감이 다시 살짝 올라오고 그 다음에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예, 이렇게 돌파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예, 좀 시간을 두고 예,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HLB를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예, 보세요. 예,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예. HLB 주주들 보면 상당히 이제 강성 주주다. 옛날에 셀트리온 주주들처럼 강성 주주였는데 셀트리온은 결국에 성공했습니다. 예, 거기서 10배가 올랐어요. 예. 셀트리온은 공매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갖고 10배 올랐습니다. 예. 근데 이제 HLB는 이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성공한다라고 하면 좀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힘들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댓글을 예, 달아주셨는데요. 예, 진솔한 설명 예, 감사하다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아 여기 짠돌이 친구 예 짠돌이 예 그러게요. 예, 짠돌이지만 좋은 사람이에요. 예, 하여튼 예, 좋은 사람입니다. 예, 아무튼 뭐 돈 많이 벌면 좋죠 뭐. 주변에 돈 많이 벌면 뭐 배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상당히 좋아요. 모아님은 더기 때문에 가급적 투자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 맞아요. 예, 맞는 건데 일단 요거를 이제 투자하려면 좀 많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제약바이오는. 예, 제약바이오는 어떤 기전으로 움직이고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걸 알고 있으면은 좀 뭐 아니면 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거는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아 이게 되는구나.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요걸 보고 이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알테오제는 요거는 신작이 아니에요.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머크가 승인을 했잖아요. 그죠? 다른 애들이랑 하지 말고 나랑만 하자. 단독으로 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 머크 세계적인 기업 머크가 우리나라의 알테오제나고 야, 딴 데랑 계약하지 말고 독점으로 우리한테만 하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뭐 아니면 도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검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장기 투자하시면 예, 빛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예, 드렸습니다. 예. 최고 의약품 승인 받았어요. 예, 맞아요. 승인 받았습니다만은 약간 이런 것도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 여기 수익이 마이너스인데 조단위 주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셨죠? 아, 요거는 바이오 투자를 안 해보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미국에서 바이오 투자에서 실적을 얘기한다? 예, 요거는 예, 상당히 좀 뭐랄까 예, 좀 웃긴다라고 막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을 실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큰 저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벌써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적이보다는 ING가 중요해요. 예. 바이오 기업은 되냐 안 되냐, 되면 대박, 아니면 빠진다. 요거지. 여기 실적도 안 되는데 뭐 몇 조 원 단다 이런 거는 그 기본적인 제조업에 해당되는 거고 바이오가 그래서 왜 금리가 인하될 때 올라가느냐면 금리가 인하되면 뭐냐면 그 리스크를 안고 있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돈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오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이 마이너스다 조단위 시가총액이 난다라고 하면 요거는 예, 바이오 주식 투자에 예, 좀 안 맞습니다. 아시겠죠? 바이오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기준이에요. 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국도 상당히 많은 적자 내고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 조 단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창구님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2차 전지 얘기할 때마다 듣기가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예 요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러신 분도 계시고 댓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뭐 이렇게 2차 전지 계속 얘기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요. 예. 물론 이제 아프죠. 아픈데 그래도 뭐 얘기는 해야죠. 예, 얘기는 해야지 그게 그
제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 뭐 오징어 게임 같다. 테슬라 직원이 실제로 20% 감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저 바이든이 이제 중국산을 막았더니 관세를 올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 테슬라 가격이 예, $1,000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이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제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예, 이제 뭐 산산 가격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러면 또 말씀드리겠죠. 예, 상당히 이제 뭐가 변화가 있다. 이런 거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2년에서 3년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예, 빠지면 더 사셔야죠.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이 약장수잖아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현실이 지금 막 어려운데, 그러면 없던 주식이든 사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2, 3년만 갖고 있으면 다 대박 납니다. 이거 누가 못하게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2차전지의 성장성을 제가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변화가 또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변곡점이. 이럴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뭔가 큰 변곡점이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신호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 지금 약간 이제 주가가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좀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 나쁘게 보지만 마세요. 제가 아예 그거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2차 전지를 까는 사람은 나쁜 사람, 2차 전지를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이분법으로 이제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2차 전지를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매매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올 때 나올 줄 알아야 한 방에 훅 가지 않아요. HLB 빠지는 거고 정말 그렇죠.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 매도를 했잖아요. 3번에 걸쳐서. 그죠? 한 번, 2번, 3번에 걸쳐서 리스크 관리를 해서 팔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스코어가 이제 승인 났으면, 승인 나고 빠진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빠져서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을 때 재매수 기회를 잡아드리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뭐 내가 이제 플러스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 언저리까지는 본전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나오는 것도 상당히 뭐랄까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냥 갖고만 있어서 내가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1000만 원 벌었는데 이러다가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본전 냈어요. 근데 근데 분위기가 뭐 이 자리에서 뭐가 또 새로운 신호가 나와서 반등 나올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냐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나의 주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분위기가 너무 쎄하다. 알고 있어요. 본인도. 분위기가 전체적인 수급도 그렇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내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플러스 얼마 냈거든요. 1000만 원, 500만 원 수익 냈는데 안 팔아가지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전이라도 팔아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살짝의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으면. 왜 못 파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돈이 없지 주식이 없지 않다고. 요거를 빨면은 또 딴 주식이 없을까봐 못 파는 건데, 주식은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기 하나솔루션 요것도 플러스 12%, 13% 정도 났다가 지금 거의 본전에 오늘 급락 나와가지고 리스크 차원에서 뒷중방 매도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분위기가 쎄할 때는 그냥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저도 뭐 이거 더 추가로 해갖고 뭐 30% 이상 수익 내주려고 갖고 있었다가 이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오늘 짱대 나오면 안 되는 짱대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거는 경계 신호거든요. 일단 피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른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좀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리스크 관리 다 하면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뭐 가만 내비둬 두진 않습니다. 제가 새 가슴이어가지고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아시겠죠? HLB가 이제 몰락해갖고 알테오전 쪽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뭐 맞는 말씀일 수 있고, 워낙 좋아요 회사가. 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좀 더 말씀드리면 하여튼 핵심적으로만 말씀드려도 상당히 좋은 기업입니다. 성장성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지 올라갈 거예요. 알테오젠 급락 나오면 좋겠네요.
지금 금방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들고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떤 이제 사회적인 이제 대외 변수 때문에 빠지는 거는 또 V자 반등이 나오니까 요럴 때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뭐 잘못돼가지고 알테오젠이 뭐가 잘못돼서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대외 변수가 나와가지고 뭐 옛날 코로나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수급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요럴 때 이제 이거는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빠졌다라고 하면 HLB처럼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지만 대외 변수가 터져가지고 뭐 코로나 터져가지고 뭐 수급으로 때려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요럴 때 이제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알테오젠이 그렇게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여기 2차 전지 계속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주식에 대한 시각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서로 의견이 조율이 되면서 움직이는 거지 그냥 움직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현실이 너무 긍정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으로 봐도 안 되고 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댓글 재밌네요 오늘. 예, 요거는 오늘 그 한국경제 TV 보다가 제가 캡처한 건데 얘네들이 가끔씩 이걸 해줘요. 뭐 포트폴리오 수정을 해준다. 포트의 참견, 포트의 참견이라고 해갖고 뭐 이제 가명인데 60대 남이 자산이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하시는데 종목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고 뭐 펀드도 하고 코인도 하시고 비상장에 채권에 현금 많은 포트를 이제 나눠서 이 정도 하실 보면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인데. 그렇다고 하시는데 종목들이 많습니다. 많고 손실도 많이 났고 또 수익도 많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들 사실 우리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실 거예요. 종목이 많죠. 근데 많으면 이게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돈이 안 돼요. 너무 많으면 뭐 하나 오르고 하나 빠지고 막 이렇잖아요.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포트가 최대한 압축을 해서 해 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수익이 플러스 났을 때 견디는 게 자발적인 투자자예요. 자발적. 내가 이 회사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갖고 있겠다. 자발적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목적에 가져가는 건데 마이너스 됐는데 내가 끝까지 가져가겠다. 이거는 이제 앞에 뭐가 없냐면 비자발적, 비자발적이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마이너스 돼 갖고 비자발적으로 갖고 있는 거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발적으로 내가 지수가 지금 사서 플러스 뭐 한 20%, 50%가 됐는데 이걸 자발적으로 내가 견뎌가지고 내가 먹겠다. 요런 분들이 사실 돈을 벌어요. 멘탈도 강하지만 그만큼의 또 어떤 확신을 갖고 공부를 했단 말이죠. 요런 분들이 돼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비자발적으로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자발적으로. 물론 이제 비자발적으로 갖고 있어도 마이너스 되고 있지만 이 회사의 전망이 좋다. 근데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라고 하는 거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갖고 있으면 언젠간 올라가요.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관없는데 그냥 뭐 샀는데 고점에 사가 물려가지고 내가 갖고 있겠다.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백화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당시에는 다 괜찮다라고 했던 그런 주식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물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러다가 코로나처럼 한번 터져봐요. 이렇게. 그럼 요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 70%막 80% 이렇게 돼요. 회복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된다. 안 될 때는 좀 자르고 될 거는 좀 되고 그리고 좋아하는 것은 좀 갖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소통방에서 나갔던 종목들 제가 항상 그 종목들을 매도로 수익 실현하고 나가거나 뭐 손절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항상 놔둬요. 항상 이 놔두는데 보시면은 수익률 보시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뭐 아시다시피 이스페타시스는 뭐 거의 3만 원대부터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몇 번 더 투자한 거고 뭐 BHI는 얼마 전에 손절 쳤죠. 이렇게 뭐 인터플렉스, 바이오, S바이오는 많이 먹었고 HLB도 33,000원에 샀잖아요. 이게 한글과 컴퓨터, 오토에버도 이제 손절 쳤고 뭐 이런 것들 삼양식품이 제일 아깝죠. 삼양식품. 요거 한 10% 정도인가 15% 정도 먹고 나왔는데 요것도 사실은 매도하기가 좀 싫었는데 사실 지금 지나서 말씀드리지만
4월 달 초에 상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갖고 나머지 종목들을 살짝 손해본 것들을 손절치기 위해서 그래서 팔은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플러스 되어 있으니까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 제가 팔은 건데, 그거 아니었으면 그냥 내비 돌려고 했었는데 요즘 아쉽죠. 아무튼 뭐 장기 투자했더니 이렇게 VT도 그렇고 뭐 많이 뭐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장기 투자를 해서 그냥 내비 뒀으면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마이너스 된 것도 물론 있죠. 근데 그렇게 이제 요것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장기 투자를 했는데, 똑같이 장기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커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갖고 있었더니 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교통방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죠? 다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실제로. 요거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자발적으로 갖고 있었으면 최소한 이렇게 빨갛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이제 제가 유통방이나 집중방에 투자라고 말하고 드리고 있는데, 이 시장이 안 도와줘요. 시장이. 오늘 같은 날 뭐 움직이지도 않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핑계일 수 있는데, 하여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주식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좋은 주식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화장품이 요즘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 있는 종목들로 그냥 포트에 갖고 계시면 현재는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다 플러스 전환되고 이렇게 크게 수익을 실현하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시장이 좀 어려운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만 빠지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선거 전까지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급락 나올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과거 사례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아시겠죠? 금리 인하하고 연립 정책 계속 하고 있는데 이때 지금보다는 상당히 좋은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 준비를 좀 제가 하고 있는데 시기에 맞춰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 1년 단위로 받고 있지 않고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7만 원꼴로 할인도 해드리고 있다. 멤버십 해지하면 3개월 가입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좀 좋은 종목들 많이 가져가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게 모토예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함께해서 좋은 성과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노후까지 가야 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방이니까요.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이고요. 그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좋은 주식은 있습니다. 잘 찾아내서 거기에 투자해 놓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아무런 뭐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던 그런 시장이 곧 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요점을 체크해 가지고 매일매일 제 소통방에서 집중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